지난 1일 서초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온 담담한 표정의 이준 회장은 카메라 프레시가 잇따라 터지자 담당 형사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조사하자고 여기 데려오더니 그냥 사진 찍으러 아니. 이 회장의 이런 자신감은 사업가로서의 이력 외에도 한국전쟁 때의 통역장교,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중앙정보부 창설 멤버 등 녹록치 않은 관록에서 기인한 듯합니다. 그의 자신감은 취재 기자에 대한 역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 피해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등치시키는 금전만능적 사고의 편린을 보게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목에선 최고 경영자의 지위도 쉽게 벗어버립니다. 그거는 알고 싶거든 사장한테 물어보셔. 이런 그의 태도가 다른 나라 사람에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たとえ自分自身がその犯罪に直接事故の原因に直接携わってなかったとしても会長というポストにあるならば例えば自分で辞職するだとかですねそういう責任の取り方はすると思います。 In the United States, a person like that would probably receive a maximum penalty, probably go to prison for many, many years. 미국 사람의 법 감정도 일반 한국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장 이 씨는요,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피해만, 재산 피해만 걱정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는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자신의 아들, 그 사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떠넘겨버리죠. 어쩌면 이 사람은 진짜 악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당시 구조 상황으로 좀 가볼게요. 당시 구조 상황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대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다져진 대규모 구조 작업기구, 구조대원들 이런 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전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처 상황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이제 절단 기구들, 장비들도 부족하고 구조대원들도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튼 이 대참사 이후 95년 중앙 119 구조대가 창설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 같지 않은 해프닝도 벌어지게 돼요. 이제 현장 구조를 돕고 계시던 이제 몇몇 자원봉사 하시던 그런 시민들 인터뷰 중에 아니요, 자원봉사 하러 왔다고 해서 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막 몇몇 남자분들이 속옷 차림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거기 좀 시체 썩는 냄새도 좀 나고 여름이라서 좀 덥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명품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구조 작업은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서 명품 옷, 명품 시계, 명품 구두 이런 거 챙기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라는 인터뷰를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은 MBC 프로그램 어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무릎팍 도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제 라디오스타가 나오기 전에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게 무릎팍 도사가 끝나면 라디오스타로 이어지는 그런 황금어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무릎팍 도사의 배우 김상경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심히 입을 여셨어요. 왜냐면은 당시 이 김상경 씨께서는 공수부대 출신이라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참사 현장으로 가셨는데 충격을 많이 받으셨대요. 왜냐면은 정말 많은 사상자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처음엔 겁을 먹으셨대요. 나이도 어리셨고 뭐 그런 모습을 처음 관경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무서우셨겠죠. 그렇게 이제 구조 작업을 들어가시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신호를 받으려고. 그래서 생존자 계십니까? 라고 외쳤는데 이런 구조를 원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김상경 씨께서는 정말 뭐 무섭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구조해서 많은 분들을 구조하셨다고 하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김상경 씨에 이어서 정말 멋있는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 도봉소방서 구조대장이셨던 이제 경광숙 씨께서는요, 당시 두려움, 불안함, 이런 고통 속에 그 건물, 매몰된 그 건물 안에 갇혀있던 그런 피해자분들께 힘을 드리려고 용기 있는 그런 말을 계속 불어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된 분 중 한 피해자분께서 경광숙 씨의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거라고, 경광숙 씨께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인터뷰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붕괴가 있을 위험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건물이 4층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지하까지 한 번 더 무너질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시민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악마 같은 회장 이 씨와 그의 고위임원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는요, 이런 판결을 내려요. 자, 먼저 회사 대표인 회장 이 씨, 이 회장 이 씨에게는요, 고작 징역 7년 6개월만 확정을 하고요. 7년 6개월. 서초구청장 이모 씨와 황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만원,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원만 확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외 피고인 10명에게는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안팎으로 아주 가벼운 벌을 내려주죠. 자, 하늘이 노안 탓일까요? 이제 회장 이 씨는요, 만기 출소 후 2003년 10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20년 전인 1994년 성수대교 참사, 그리고 다음해인 삼풍백화점 참사, 그 이후에 많이 일어났던 많은 참사들. 자, 이런 사건들,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이런 사건에 대한 참사, 대처 방안, 이런 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참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그런 대처 방안도 많이 부족한데, 정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상품백화점이 붕괴된 지 약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상품백화점 그 위치에 이 위령비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아파트는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자, 그럼 이 위령비는 어디 있느냐? 정말 엉뚱한 곳에 있는데요. 양재 시민의 숲에 있는데 그것도 한쪽 구석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왜 그 아파트에, 왜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곳에 왜 아파트를 굳이 건설을 했을까?
그냥 괜한 괘씸함이 들 뿐이죠. 사람 생명보다 귀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언제쯤이면 이런 대참사가 안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이 삼풍백화점처럼 붕괴될 위험도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붕괴 조짐이 있다 없다는 건설업 측이나 이제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설 쪽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참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방안, 그런 것들도 정말 확실히 다져지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보실게요.